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 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장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3.57 반등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8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요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앞전에 이제 얘기는 드렸죠. 대주주. 자, 휴림 홀딩스가 매도하겠다는 공시는 나왔어요. 기간이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27일. 본인들의 지분 2%가량을 이제 매도하겠다라는 공시인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2월 27일 날까지 마무리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을까?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우리가 휴림 로봇 주주이지만 이런 공시 내용들을 다 해석할 줄 알고 알아두시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안 보고도요, 혼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뒤가 위험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촬영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판단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죠.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아직 충분히 여지는 남아있어요. 댓글창에 많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는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리고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은 유튜브 측에서 참여 점수를 반영해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추천해 줄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때요? 금요일장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붙는다면 다시 한번 휴림로봇 충분히 52주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는 게, 거래원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기계적으로 일단 신한창구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신한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구나 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신한창구 유명한 공매도 창구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로 매수를 했을까? 우리 휴림로봇에 투자를 한 걸까? 라는 부분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커버를 들어보셨죠? 쇼커버. 그리고 쇼 스퀴즈, 스퀴즈도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듯 다릅니다. 일단은 아직 100%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신한 창구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와중에 쇼커버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최근에 휴림로봇의 대차 잔고 흐름입니다. 어때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대차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신한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대차 상환을 위해 매수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매수를 하는 거고, 자, 매수를 하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요거는 100%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쇼커버 요거와 이제 스퀴즈, 쇼 스퀴즈를 나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쇼커버는 단순하게 대차상을 하는 거고요. 자, 스퀴즈도요, 대차상하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청산의 위험이 있을 때, 청산당하면 안 되니까 급하게 매수해서 이 대차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 그때 바로 이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스퀴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숏 커버와 숏 스퀴즈, 상황은 동일해요. 대차 상환을 하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숏 커버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청산 위험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 갚아도 돼요. 그래서 굳이 호가를 위로 때리면서 매수세를 강하게 붙이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숏 스퀴즈는요, 청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를 때려주면서 실제로 주가를 부양해주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이제 테크융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엄청 좋아요. 그쵸?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언제죠? 10월 중순?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12월 중순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주가는 내려가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커버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라면 이거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 주가가 내려가는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네. 이거 매집이구나. 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요. 어때요? 자, 이런 구간에서 같이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뭔가 수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주가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네. 그러면 이거 숏 커버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셔야죠. 자, 보세요. 실제로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대차가 상한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요. 자, 이게 바로 숏 커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자. 수급이 들어오는데 대차가 상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는 숏 커버를 의심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외국인 수급을 좀 추종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한 70% 정도죠. 공매도 70%를 외국인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투자자를 연기금이라고 전 늘 말씀드리죠. 연기금과 투신. 자, 연기금은 공매도 안 해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로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얘네들도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일단 의심하자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숏 스퀴즈와 숏 커버에 대한 개념도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도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일단은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CES는 모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자, 휴림도 그러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또 고민을 하셔야 되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올라간다? 그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사실 맞죠.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인 해석만으로도 매수를 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휴림도 그렇다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뭔가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휴림 홀딩스죠.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이제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죠. 일단은 내용은 250만 주를 매도하겠다. 우리는 6,200원에 매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거래 금액은 일단 15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뭔가 금액이 이제 픽스된 것 같죠? 근데 이거 앞전에 소개는 드렸는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증권사 중개인을 통해서 제3자 매수자를 물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직은 요 내용상으로는 제3자, 누군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누군가 이제 물량을 받아가는 거죠. 이들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단서 조항을 걸어준 건데, 만약에 장외 매수자가 없을 경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장외 매도가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거래 기간 내에 장내 매도하겠다. 이 말은요, 6,200원에 우리가 250만 주 제3자에게 팔 건데 제3자가 안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냥 장중에 매도할 거야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휴림 홀딩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오히려 제3자가 없이 6,200원에 안 팔고, 어때요? 휴림로봇이 현재 주가 8,130원에서 매도를 한다라면, 자, 이들은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을 더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자, 제3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일부러 진행을 한 이후에 장내 매도를 한다라면 휴림홀딩스 입장에서는요, 주가를 더 위에서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하나는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하나, 자, 요거예요. 자,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3월달까지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3월달이 무슨 달이죠? 보통 상패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때까지 매도를 하고 진짜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휴림로봇이요,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적자 기업이에요. 자, 5년 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항상 이 감사보고서 시즌 때가 아마 위험했을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휴림 로봇 감사보고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뉴스 창으로 가시게 되면요. 올해부터 기사가 나오네요. 25년 3월 25일. 일단은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의 10% 상승. 보통 이 감사보고서 적정 나왔다고 상승 안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종목들은요, 이게 호재로 반영을 해요. 적정이 나왔다. 그래서 호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재무가 좀 안 좋았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 나오네요. 휴림로봇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보통 이런 기사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작년 기사도 작년이 아니죠. 24년 기사네요. 휴림로봇 주가 급등 감사보고서 적정 하고 나오고 이제 투자 환기 종목 탈피. 자, 환기 종목까지 갔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근데 그게 이제 벗어나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다. 항상 이 감사 시즌에는 자, 요런 좀 긴박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이 감사 시즌 이전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년 3월 달에 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돌아온 상패 시즌 감사 보고서 제출 미룬 시한폭탄 기업 어디? 여기 또 휴림로봇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좀 일부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휴림로봇을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게 되면은 이런 3월 달에는 좀 어지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100% 아니에요. 이건 일단은 위험한 건 피해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걸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정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3월 이전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상패 시즌에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렇게 되면 휴림로봇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때가 진짜 고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뭐 제가 100%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의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또 휴림로봇은 투자 경고 상태예요.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상 투자 경고가 풀리는 날 다음 날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됐죠? 지정일은 30일이 지정이 됐었죠. 이렇게 음봉이 떴던 이날부터 경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일자고요. 앞으로 3개의 캔들이 더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수요일, 이제 수요일에 종가상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풀릴지 유지할지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제 요건에 대한 기준 가격은 일단 나왔어요. 1번, 2번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최초 판단일은 1월 14일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 게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과 미수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걸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신용 미수가 안 되고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통상 원래는요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투자 경고 풀고 나서 슈팅, 요게 이제 기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투자 경고가 앞전에도 걸렸다 두 번째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흐름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항목이 자, 판단일 T의 종가와 T-5일, 그 다음에 T-15일. 자, 이 종가들과 비교해서 45% 이상, 75%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일자들이 여기 모두 나와 있어요. 1월 14일이 판단일 T라고 보시면 되고요. 5일 전날, 15일 전날은요, 각각 1월 7일, 12월 9일이라고 모두 공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림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경고 종목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월 7일, 요 날이네요. 종가가 8,470원, 8,470원. 자, 1번 항목이니까 45%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곱하기 1.4를 해주게 되면요. 자, 일단은 요 가격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거의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요 가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 자,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의 종가는 5,520원입니다. 자, 5,520원. 75%네요. 7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곱하기 1.75. 자, 9,660원이네요. 일단은 1번 항목보단 기준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안 넘어가게 되면 1번은 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번 항목. 자,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요거는 쉽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캔들이 이제 하나, 둘 생겨야 되는데, 자, 이 마지막 종가, 이 캔들의 종가 대비
앞전 15일 캔들 중에 종가상 가장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얘가 가장 높습니다. 1월 6일의 캔들 종가상 마감이 8,500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준가가 작은 게 8,500원이죠. 그래서 일단 요것만 안 넘어가도 일단 1, 2, 3번이 모두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높은 확률로 투자 경고는 풀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휴림로봇, 이제 휴림홀딩스죠. 이 대주주가 본인들의 지분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CS 일정이 끝났어요. 모든 로봇 섹터들이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휴림로봇은 일단 반등이 나와줬고요. 투자 경고를 이제 유지하는 기간 동안 횡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다라면 높은 확률로 휴림홀딩스까지 이제 만약에 지분을 매도하는 시나리오 세력들이 이것까지 물량을 받아주고 그때 휴림로봇이 끝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1월 30일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해서 이건 추측입니다. 그리고 1월 30일이 고점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이전의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최고점에서 팔지 않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조정이 나왔을 때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많이 하죠. 자, 이런 식이에요. 올려놓고 이런 구간에서 보통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점에 팔면 뭔가 이상해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매각하는 1월 30일이 최고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도 높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우리 휴림로봇 대응 구간 저는 11선을 늘 주장을 했었죠. 이 11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이때도 계속해서 하방이 압력이 작용을 했어요. 여기서도 11선 위로 탈 때는 5일선을 타고 갑니다. 하지만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도 11선을 타고 가다가 일단 1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공시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왔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상 수익률은 500%입니다.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제가 왜 500%가 예상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런 것도 나오죠. 무상증자 쏜다. 실제로 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뷰티스킨 뭐 무상증자, 뭐 이지케어텍 무상증자, 저스템, 대한제강, 유일에너테크 다 무상증자 얘기밖에 없어요. 이 말은요. 시장에서 실제로 무상증자가 활발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무상증자가 많아진다. 요게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테마가 존재를 했고 제가 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 보시면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갖고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호재예요. 호재.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얘가 테마로 번지다 보니까 1000% 이상의 상승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2000% 정도 되는데 대기업 치고 굉장히 작아요. 다른 대기업.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은데 자,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 제가 가져온 종목
유보율이 몇 프로냐 보시게 되면요. 자, 몇 프로죠?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200% 됐죠? 얘는 현대차보다 대략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75,000%예요. 75,000%. 자, 이러면 20대 1은 우습죠? 30대 1도 우습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2,000% 가요. 이거 이상 가능한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아직 완벽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자, 유보율이 7만이 넘어요. 자, 그러면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텔콘 RF 제약인데 점상을 3번 갔어요. 얘는 테마도 형성 안 됐는데 330% 갔고,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 밖에 안 됩니다. 자, 온코닝 테라피틱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거든요. 3대1 진행하고 300% 갔죠. 자, 아까 대장주,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1300%를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제가 무리하게 1000%도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충분히 100%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자, 왜 나쁘지 않죠? 당연히 목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절은 짧게 할 수 있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인생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하지만 자,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500%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액.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행을 해보시면, 자,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렇게 수익 나서 중장기 포트 다시 갈아타셔도 좋습니다. 자, 26년에 좋은 섹터들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엔터주 좋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엔터주는 지금 잊고 있으실 텐데, 중국 강국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곧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좋죠? 반도체 소부장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는 이런 엔터주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의 기간적인 부분은 얼마 정도 할애를 하면 좋을까요? 자,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길어요. 제가 이 정도 기간이었으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죠? 그만큼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죠? 요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셔도 이런 무상증자에 대한 종목명이 쫘르륵 나오고 있어요. 세력들이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이용합니다. 왜? 자, 테마로 보내면요, 강력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만약에 테마가 아니었으면 한 500% 언더였을 거예요. 근데 테마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공시가 나오고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문자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려볼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공시 보고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면요, 이렇게 가요. 점상으로 갑니다. 진입이 아예 안 돼요. 여기서는 진입이 되나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음봉에서는 진입하시죠. 왜? 눌렸다 갈까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공시가 나온 요런 강한 상승 한번 26년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0일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진입은 어려워요. 매수 자체는 안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은 이제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 날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자, 토요일 자, 혹은 일요일 요 사이에 제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문자 안내 드릴 거니까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월요일 날에는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이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창에 이미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휴림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드려볼 테니까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장에는 꼭 진입해 보셔라. 왜?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휴림로봇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종가상으로 투자 경고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고 목요일 날 풀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일단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주주 매각에 대한 일정이 시작되는 일자가 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월 30일 이전에 고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만의 좀 시나리오를 짜봤거든요. 또 이제 변동사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정상적인 시나리오. 자, 로봇주 섹터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조정이 나오다 투자 경고가 풀린 이후에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슈팅이 올라가는 게 1월 30일 날이 고점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전에 고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항상 언제라도 매도할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다행히 역사적 신고가 얼마죠? 자, 12,300원 부근이네요.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봤어요. 왜 그렇죠? 매집이 잘 됐습니다. 자, 이런 저점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매집 흔적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때요? 거래량이 완벽하게 말랐어요. 이 말은 휴림로봇 주포들이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큰 거래량 없이 올렸구나. 왜? 자전거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매집이 잘 된 휴림로봇이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으로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과 재밌는 공시가 나온다라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예요. 충분히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항시 빠르게 촬영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